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 긴장해야 된다는 이 상태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란 진압이 빠른 속도로 네네.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예. 않고 있다. 아. 뭐 지지부진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면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네. 짜증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도 느끼고 예.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란 진압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예.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어떡하지? 네. 이런 불안도 느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내란 주체가 없기 진압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진압 주체가 없다. 네, 내란 진압은 항상 주체가 있거든요. 음. 대체로 내란은 누가 일으키냐면 정권을 잡지 못한 쪽에서 일으킵니다. 네네. 그게 내란이죠, 통상적으로. 아. 그래서 진압의 주체는 보통 정부가 되죠. 네네. 근데 이번에 한국의 이 내란은 정부가 주체가 돼서 대통령이 일으켜버렸어요. 야. 그러면 이걸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야당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여당에서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 또는 뭐 행정부에서 일으킨 거니까 국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압할 수 있는 주체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고. 네. 근데 지금 야당과 국민은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최상목한테 있죠. 내란 대행인 최상목. 예. 그러니까 내란에 사실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공범들일 그 가능성이. 쪽지를 줬다는 건데요. 그렇죠. 한덕수, 최상목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국무회의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내란 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기관에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이 그대로 앉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내란 진압을 할 만한 지휘부, 강력한 지휘부, 네. 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이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게 선생님 가장 큰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 내란 진압의 주체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엄 해제를 통과시키고 곧바로 네.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들어가서 전원 탄핵했어야 된다. 해서 네네. 권한을 국회로 가져왔어야 네. 내란 진압의 주체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는 거죠. 예. 덕수한테 한 대 뒤통수 맞고 네네. 상목이한테 또 맞고 또 맞고. 이제 최상목 탄핵하면 이주한테 맞을 차례예요. 예. 그게 계속 뒤통수 맞다 보면 뇌진탕 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점을 전 우려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내란 진압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권력을 국회 쪽으로 가져오고 빨리. 그다음에 국회가 국민들 전반과 힘을 합쳐서 네. 내란 진압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예.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는 저도 그 동의가 되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최상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놈이 계속 그 저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고 네. 머리 좋은 놈이라는데 아니, 수석이라는데 머리 좋은 걸 그런 거에만 쓰는 것 같아요. 나쁜 쪽에 쓰는 거죠. 아, 기회주의 네, 진짜. 처신에. 그러니까 진짜 뭐 어떤 처신의 수석이에요. 네. 기회 수석. 기회 수석. 네. 네. 그 최상목이를 지금이라도 전 날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또 날릴 바에는 최상목 하나 날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같이. 왜냐하면 최상목 날리면 그 다음에 이조로 하는 건데 이조도 최상목 이상이거든요. 예. 문제가 있기로는. 그러면 또 뒤통수 맞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두 번이나 맞았으면 됐지. 계속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날려도 된다. 네. 근데 지금까지 왜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날리는 걸 이렇게 주저했느냐. 네네.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지 선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쉽게 탄핵하기 힘든 분위기가 압력이 이제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최상목을 지지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예요. 예. 예. 블링컨이에요. 블링컨이 와서 힘까지 실어주고 갔죠. 네, 근데 블링컨 야, 이제 날라갔어요. 임기 끝 네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건 없어요 아직. 예. 그 최상목 체제를 지목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날려야 돼요. 지금 난리났다. 이때 트럼프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허. 지금 그래서 난리야 한다. 싹 날리고 네. 국회로 권력을 가져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국의 분위기가 바뀐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쌈 잘한 놈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체로 한국 상황에 지금 일일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네네. 상황을 파악하면서 누가 더 잘 싸우나 한번 보자. 누가 잘 싸우나 보자. 누구를 상대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자. 이긴 놈이 우리 편. 이긴 놈 내 편. 아하.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가서 전국 주도권을 쥐고 네. 만약에 이제 탄핵에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인정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봐도
지금 대선까지 승리를 해놔야 네. 사실 대선까지 승리를 해도 지금 윤석열은 지금 보니까 안 굽힐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기세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진압은 계속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 체포 구속까지는 됐는데 네. 대선까지 승리를 해야 그러니까 파면하고 대선까지 승리해야 이게 지금 내란의 일단 기본적인 진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뭐 어떻게 보면 대선 승리가 내란 진압의 네. 본격화를 가능하게 해준다고도 아하,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예,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란 세력이 정말 그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게 그렇죠. 뭐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다는 게 수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들이 기득권이 있게 광범위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국힘당의 뭐 쌍권 예. 아니 뭐 노골적이던데요, 선생님. 뭐 지금의 국힘당은 거의 뭐 정광훈 당이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심취한 네네. 테러리스트들의 당으로 전락했다. 예. 뭐 법을 부정하는 정당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할 정도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물론 이 모든 출발의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가 법 갖고 밥 먹고 살았는 놈이 네. 검찰 출신 아니에요. 네. 그래놓고 다 부정해요. 총장이고. 네, 모든 법을 다 부정합니다. 네. 체포영장 불법이야. 인정 못해. 뭐 구속영장도 인정 못해. 헌재 판결도 인정 못해. 이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 헌재 그러니까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헌재 판결도 인정 못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네.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은 다 인정 못해. 한마디로 내가 곧 법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공동체 사회를 네. 지탱하게 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사회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예예. 마지막 보루라고 할까? 두 가지 기둥이 바로 도덕과 법이거든요. 예. 사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허. 도덕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법보다도. 네, 네. 법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안 하고 참고 이러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한국은 그거 지나갔죠. 끝났어요. 도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고 네. 유일하게 한국의 공동체를 지탱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법이에요. 아하. 물리력이 동반되는. 네. 법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음흠.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예. 공동체가 합의한 법을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덕은 진작에 거부했고 법을 거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지금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 예. 그래서 저는 향후 국힘당은 의회 내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지금 판정이 됐다고 봅니다. 예. 완전히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해산으로. 해산, 청산 네. 이렇게 돼야 될 당으로. 해산 청산. 그 일단은 그 뭐 해산도 해산인데 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벌 받아야죠. 지금 이거 완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좀 답답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점점 네.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완전히 한국의 그 적폐 중의 적폐들 그 밑뿌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이제 고름이 막 네네, 그런 터져서 거죠. 막 나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제 네. 윤석열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까지 된 건데 얘가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어허 이제는 드디어 가면을 더 이상 쓰지를 못하네. 가면을 벗어버리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이게 그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위기에 몰리니까 의회 조사국 같은 거 우리는 이재명 싫어해. 네. 이런 거를 옛날 같으면 약간 숨길만 한데 그렇죠. 지금은 아예 숨기지를 못하고 그냥 네.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다음에 은근하게 하던 이 소위 말하는 독재에 대한 지원 지지를 그냥 공공연하게 네. 얘기를 해버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똥줄 탔다. 뭐 똥줄 타고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 네. 최후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거 최후 아닌가? 발악이라 그러죠 보통. 네네. 최후의 난동, 최후의 발악. 예예. 네. 어차피 죽기 직전에 좀 힘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전반적으로는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속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구속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건데. 시간 끌기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뭐 선거권 박탈 판결이 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시간을 질질 끄는 어허. 그런 정도의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겐 굉장히 좀 답답함은 있지만 네, 그것도 졸어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그렇죠. 리셋할 수 있는 진짜 네. 완전히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걸 못하면 네네. 망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이번에 못하면 뭐 조금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가 아니라 나라가 아예 망할 겁니다. 그 저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네네. 서부지법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만약에 내란을 진압하는데 실패한다면 네네.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뭐 매드맥스 같은 세상, 네. 매드맥스. 종말론적 세상. 네. 물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다음에 막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네. 법이고 뭐고 없이 난동을 부리는. 그러네, 선생님. 거기도 약간 좀 도착돼 있죠. 네. 뭐 이렇게 뭐 발라주면은 막 완전히 막 환장하고. 가스 막촥 맞아요. 거기도 그러네요. 뭐 광신도들 아니에요. 광신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서부지법 쳐들어가고 또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서부지청 쳐들어가고 헌법재판소 쳐들어가고. 경찰서도 습격하고 앞으로 이제. 네, 백색 테러단이 난리를 칠. 그다음에 윤석열은 또 보나마나 계엄 선포할 거고 네. 거기에다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네. 뭐 이런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이 상황, 트럼프까지 취임한 상황에서 이런 정도로 한국이 자체적인 자멸의 길을 걷는다면 아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은 망하지 않겠냐. 네.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내란 세력 진압하고 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최상목까지 빨리 날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아유 또 그렇게 너무 세게 나가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여론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더 강력하게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네. 저는 미국이 지지한 게 컸다고 보고요. 최상목이랑 한덕수를. 예, 그래서 네. 민주당이 과감하게 탄핵을 못하는 게 좀 일단 크다라고 생각하고 아하. 또 하나는 그놈의 이제 역풍 타령인데요. 네. 요거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의 특징을 모르고 하는 정치공학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 지금 조사들이 사실 명태균식 여론조사들이 처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뭐 평판위원회? 예, 듣도 보도 못한 자격도 없는 그런 데서 먼저 조작을 했죠. 예. 윤석열 지지율이 높다. 뭐 네. 국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이 무슨 뭐 50%? 예, 그걸 넘는 데까지 나왔잖아요. 야, 진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해도 진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 조사를 조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서 그렇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당선시킨 거죠, 그럼. 맞습니다.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런 여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 민주당 니네가 너무 과격하게 밀어붙이니까 지금 아하.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자중해.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 최상목하고 협조 좀 하고 네. 내란 세력 너무 엄벌에 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민주당의 투쟁력을 꺾으려고 여론 조작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역풍은 지금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 간절히 바라는 것에 동조하는 행위. 동조하는 거다. 행위다. 그러니까 쉽게 네. 하면 이적 행위인 것이죠. 내란에 협조하는. 네. 오히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 보수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포형 보수라는 건데 예. 공포형 보수라는 얘기는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보수가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강남의 부자들이라든가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돼요. 예. 부자 감세시켜주고 서민들 착취하고 하니까. 근데 나머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보수를 지지하는 게 자기한테 사실 이익이 안 되거든요. 예. 잘 따져보면. 근데도 지지하죠. 예.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왜 지지하느냐? 그게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뭐 예를 들면 아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건데 마을에 깡패들이 들어왔어요. 예. 처음엔 싫죠. 깡패들이 와서 지랄하고 설치면. 근데 너무 무서워요. 예. 막 사람들 패고 죽이고 마을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는 깡패가 싫어요. 그럼 죽잖아요. 맞아서. 그래서 깡패가 쪽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깡패가 무서워서 예. 보수가 된 겁니다. 그 공포형 보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대체로 이제 선생님 뭐 이제 대구가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대구 경북이 그렇게 하면서 보수가 됐죠. 원래 거기가 굉장히 진보적인 맞습니다. 학풍이 많았던 데인데요. 예, 뭐 한국 전쟁 직후에 가장 진보적인 지역은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예. 예. 심지어 박정희 형도 유명한 좌익운동가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는 뭐 동방의 모스크바라고까지 불리는 그 당시에 뭐 봉기도 대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죠. 예. 예, 민중 봉기가. 근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끊임없이 탄압을 받죠. 네. 끊임없이. 그러면서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다 죽겠다. 우리가 공포형 보수가 된 계속 거다. 진보 입장을 예. 유지하면 다 죽겠다. 보수로 전향해야 되겠다. 이게 박정희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시작된 박정희가 아닙니다. 전두환 등장. 예.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대구 경북은 박정희한테 표를 안 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희가 이를 갈았잖아요. 대구 엄청 싫어했습니다. TK가 그랬군요. 네, 그때만 해도 박정희의 지지 기반은 호남 농촌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근데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인혁당 사건, 통역당 사건이 다 대구 경북 기반이에요. 그러네요. 그분들이 또 중심이죠 거기가. 네, 그래서 그러네요. 쑥대밭이 되죠. 이걸 겪으면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투항한 겁니다. 이들은 다 죽겠다. 진보를 따라가다는 우린 다 죽는다. 다 죽겠다. 그래서 반대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절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기록에서 읽었는데 독립운동가가 배출이 많이 된 마을이 있었어요. 네네. 일본 놈들이 엄청나게 괴롭힌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을. 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가 집안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이게 일본 놈들이 이제 친일 마을이 된 거예요. 네.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면 가장 애국적인 마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가장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마을이 돼서 네. 독립운동가 집안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괴롭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는데 이게 바로 공포형 보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은 체계적으로 역대에 걸쳐서 여러 차례 그런 보수층이 형성되면서 오늘날까지 보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깡패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 깡패가 몰락할 것 같을 때, 음. 깡패에 대한 공포심이 약화됐을 때, 예. 이때 정신이 좀 들어옵니다. 네. 아, 내가 쟤네들 왜 지지하지?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민중항쟁이 강력하게 벌어지거나 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보수층이 무너집니다. 네. 거꾸로 공안 통치가 강화되거나 남북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거나 하면 보수가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탄핵 시기에 그 유명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집니다. 30%가 붕괴됐죠 그때 처음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지지층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네. 에도 보수층이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깡패가 이제 안 무서울 것 같은 분위기. 야 깡패 너희들 이제 끝났네. 이제 너희들 안 무서워도 되네. 네네. 이러면 정신이 와요. 예.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층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예. 거꾸로 공안 통치가 강화되고 이러면 무서우니까 다시 깡패 쪽으로 가서 붙는 거죠. 이거는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하. 이 흐름이. 네. 근데 한국에서 지금 내란 세력과 내란을 진압하려는 쪽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싸움에서 이 사이 소위 공포형 보수들은 네네.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초기에 계엄을 딱 저질렀을 때 곧바로 해제시켜버리고 시원했죠. 예,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9주 토요일 날 탄핵안 올렸죠. 탄핵 소추 딱 성공시키다. 네. 야 옛날 같지 않네 이제 깡패들이. 깡패들은 이제 끝났나 봐. 네. 깡패들의 세상은 끝이야.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집니다. 예. 보수층 무너진 거죠. 완전히 붕괴되면서. 음. 근데 그 이후 윤석열이 버티고
예. 농성전을 전개하고 또 국힘당이 발악을 하고 극우 세력들이 총결 집회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자 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 서서히 바뀌면서 보수층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네네. 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압도적으로 저쪽이 진다. 깡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네. 우리가 훨씬 지금 우세하다.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공포형 보수들이 다시 공포에서 벗어나서 아하. 정신 차리고 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밀어붙여야 돼요. 이 여론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그 야당에서 좀 더 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탄핵을 해낸 것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지만은 네,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좀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극우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폭동을 일으키니까 일각에서는 야 그럼 우리 촛불 하지 말자 괜히 이게 막 충돌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일종의 좀 어떤 그런 그렇죠. 공포의 네, 예, 마음들이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촛불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민주개혁 성향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중간적인 사람들은 야, 어떻게 더 두려워한다. 훨씬 더 두렵죠. 예. 우려스럽고. 아하. 지금은 12월 3일 날 그 장갑차 앞에 네, 그 막았었던 그 시민의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이제 민주 시민들의 마음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짜증은 나지만 답답하고 아직도 핸드폰을 자꾸 봐야 되고 네. 숙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거를 그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이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어허. 저 사람들의 입장들 있잖아요. 예. 윤석열을 신성시하면서 음. 전지전능하신 윤석열께서 살아들어 오실 것이다. 네. 그 누구도 윤석열을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네. 저들의 고뇌와 좌절감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네. 자기들은 윤석열이 버티기니까 뭔가 있으니까 버티시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경호처가 아무도 예. 그 도와주질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에 키 꽂아놓고 나왔다고 그러죠. 네, 쓸쓸하게 잡혀서 네네.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네. 많이 놀랬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지지층도 놀랬겠죠. 이렇게까지 그냥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어, 야 3차벽까지 있는데 그걸 들어와? 왜 안 막았지? 왜안 막지? 막어? 그렇죠. 다 그냥 경호동에 가가지고 그냥 저기 네. 뭐 예? 하고 그렇죠. 명령을 안 들어버린 거죠. 거기서 좌절감. 네네. 그 다음에 설마 법원이 윤석열이 그래도 임명해준 판사가 꽤 많고, 네 그렇죠. 캐비넷도 있는데, 아. 예? 어떻게 그 구속영장을 설마 청구하겠어? 네. 발부하겠어? 발부해버리네. 뭐 이런 거, 이런 것에서 오는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우리가 느끼는 이 짜증과 뭐 답답함은 저쪽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좀 힘을 내서 저쪽 사람들은 그냥 미칠 지경일 거예요. 지금 미칠 지금. 지경이다. 거의. 예. 네.